이거는 무엇이냐?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거는 아까 뭐 좌파냐 뭐 무슨 종북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그거는 이제 그 시장이 음.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네. 그걸 이제 비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고 이 어떤 보편적 복지든 기본소득이든 이 프레임은 사실은 뭐 우파든 좌파든 네. 다 이유가 있다고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좌우로 너무 이분법적으로 좀 나눠서 그렇긴 한데 얘기를 쉽게 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좌하고 우를 어떻게 나누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근데 이제 둘 다 동기가 있어 보이는 게 좌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더 평등주의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파 진영에서는 뭐 이런 취지가 맞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정강 정책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회당이랑 녹색당이래요. 뭘요? 그 기본소득 제도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쪽이랑 맞다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입장도 있어요. 이건 제가 뭐 또 그쪽 운동하는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뭐랄까 좀 내가 일한 것에 대한 그 형평성. 그러니까 일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돈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는 그것도 뭐랄까 그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뭐 좌파라고 또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한편으로도 우파라고 해서 우파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지만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을 이런 식의 정책으로 계속적으로 영속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도구적으로 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파의 유효한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파가 꼭 이것을 반대한다. 뭐 지금 뭐 우파 이렇게 보수 쪽 진영에서 이걸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일부 의원들은 파퓰리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또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이 사안별로 사람들이 뭐랄까 진영 논리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성격이 있으면서도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요 사안에 대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좌파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진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평등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사람마다 그렇죠. 조금씩 그렇죠. 예, 예. 하지만 이제 그 의미에 대해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 이제 우파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보수에 관련된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기존 체제를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지키고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통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전혀 없었던 거잖아. 어떤 게?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돈을 다 나눠준다. 돈을 그냥 기본으로 준다라고 하는 거는. 예.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는 진영 논리로 좀 많이 접근을 하는 편인 아주 것 쉽게 같은데, 얘기해서, 예.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는 닉슨이나 이제 우파 경제학자로 유명한 밀턴 프리드먼 이런 사람들은 네.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또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많이 실현을 하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아까 준쌤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전통 체제로서 그 자본주의를 유지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아마 기본소득을 이야기를 했을 거고, 네. 좌파 내에서도 이제 극단적인 좌파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기본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줘야 된다는 건데, 그 사람들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사회에 유용한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당한 몫이라고 그걸 생각을 존재하고 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평등한 존재니까 예. 모두가 다 똑같이 유용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극단적인 좌파가 아닌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어떤 조건을 다는 거죠. 기본소득을 네. 받는 대신 이러이러한 유용한 활동들을 하라라고. 유용 활동이 구직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렇죠. 그냥 놀면서 거기도 받지 조건이 말고. 있어요. 그 서울시가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도. 예. 그런 차원이 있죠. 그런데 저는 복지에 대해서는 음. 뭐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안 주고 그런 거는 확실히 뭐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게 우리 지금 지나가 다니는 도로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도로 위도 걸으면 안 되잖아요. 그 논리에 따르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 도로 같은 것들도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스팔트도 깔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고 분명히 공적 자금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공공재죠. 예, 공공재. 공공재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복지도 비슷한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파 관점에서 이게 매력적인 것은 그런 거죠. 지금 이제 복지제도나 이런 것들이 뭐 의료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제도들을 보면은 이제 내가 나한테 들어오는 이제 수혜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돈으로 딱 캐시로 딱 주고 나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한 거죠. 나는 아프 병원 갈 일 없으니까 나는 뭐 의료보험 필요 없고 난 아프면 그냥 맛있는 거 먹을 거야.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좋은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은 뭐 나는 이게 난 여행을 가고 싶어 해서 뭐 여행을 가서 뭐 요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개인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우파 입장에서 개인의 선택에 관련된 부분으로 자유를 더 늘려준다는 거죠. 그 사람 그렇죠. 입장 그런 예. 쪽을 강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더 좋아할 거다, 예. 선호할 거다. 어차피 지출하는 돈이니까 공공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우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당연히 갈리죠. 네. 그러니까 그 당연히 내에서야 갈리죠. 갈리는데 근데 이제 그거의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우파들 중에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는 우파들도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거죠. 이념적으로도 우파에 꼭 부합도 일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비문가님 말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파에서도 이런 부분이 갈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파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 그렇죠. 입장을 갖고 그렇죠. 있지는 않다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 쟁점인 그러니까 좌파도 갈리고 우파도 네. 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제 좌파가 보는 기본소득의 관점과 음. 우파가 보는 기본소득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이 둘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같이 옹호하고 있다라고 보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도입이 됐을 때 분명히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분명히 충돌이 생길 거고, 그러니까 이 제도가 이제 만만치가 않은 게 이제 그런 관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도를 딱 도입하고 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소득을 주기로 했으니까 대신에 건강보험 안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기 북유럽에서 최근에 이제 하게 되는 주장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아닌가요? 소득을 그렇죠. 일정 부분 줄 테니까 기본에 깔려 있는 사회복지라든가 아니면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빼겠다. 그거 이제 굉장히 정책적인 그렇죠. 부분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걸 주면 기존의 복지 정책 서비스는 이제 굉장히 많이 걷어들이는 거죠. 예. 왜냐면 뭐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어느 것을 걷어들이고 어떤 거는 그대로 남겨둘 것인지 이거는 굉장히 그 정책적으로 테크니컬한 놀이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지하고 디테일하게 접근하지는 아직 않은 것 같고 지금 아직 총론 차원에서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복잡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논의까지는 진행된 것 같지는 않고 기본소득 초기 논의 단계니까.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소수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제기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기본소득이 이제 보편적으로 제시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최저급부 제도나 최저생활비 정도의 공적 구조 그렇죠. 같은 정도 네. 수준이죠. 네. 저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느낌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에 이제 동유럽의 공산권이 무너질 때 이제 있었던 것들이 이제 뭐 소련이나 이런 데서 그런 대량 생산 같은 거라서 배급 제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는 게 이제 뭐 생필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왜냐면 일종의 독점이니까 그런 일도 생겼었고 퀄리티가 점점 나빠지고 네. 좀 비싸고 나쁜 물건들을 점점 배급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기본소득 시스템 안에서는 사람들이 결국에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살 때는 우리 굉장히 시장적인 접근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필품을 살 때에도 계속 경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보다 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좀 그런 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역시나 우파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면 한편으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개인의 자유에 해당되는 부분을 강조한다고 했으면은. 그 말씀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그냥 장점 얘기 예, 장점으로 예, 넘어가시죠. 간단하게. 이게 빈곤을 이게 우파 좌파를 떠나서 이걸 하면 양극화가 이제 많이 좀 해소된다. 특히 이제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한테 소득을 나눠주니까 네. 이런 상태에 처한 사람들이 숫자가 이제 절대적으로 좀 줄어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세금을 높이는 거죠. 누진세 관련된 부분을 높이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기본적인 노동소득의 가치를 높여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이제 소득 재분배와 관련된 두 가지 입장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노동소득은 노동소득 자체는 어차피 그 뭐 기업에서 주는 차원이니까 아니죠. 사회 전체적으로 최저 시급을 올린다는 형태로 해서 부의 재분배를 이루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두 아니 가지 그거는 방식인 좀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동을 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기본소득은
내가 아니 기본소득 말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두 가지를 보통 많이 꼽잖아요. 예. 준쌤이 얘기하시는 거는 예.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소득인데 예. 기본소득 주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소득 재분배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꼽는다는 거죠. 예. 어쨌든 패스로 넘어가시죠. 어쨌든 그래서 예. 이 돈을 주면 또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도도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사람들이 그 사장님들 뭐 이런 오너들로부터의 뭐 갑질 이런 것들이 뭐 흔히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뭐 내가 이 직장 더러워서 때려치고 싶지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닌다. 이런 차원이 있는데 아무래도 기본소득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으로부터도 아무래도 갑질도 좀 덜해질 것이고 그리고 노동에 대한 권리도 이제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조금 경제적이거나 이런 차원에서 넘어가면 복지 심사 하는 데 있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든대요. 공무원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네. 들어가는데 기본소득으로 대체를 하면 어차피 그 심사할 필요가 없죠. 이게 뭐 누가 생활보호 대상자냐, 누구한테 얼마를 줘야 되냐 이런 심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나눠주니까 그런 복지 심사나 어떤 그런 쪽에 들어가는 효율이 되게 높아요. 효율성이 높아진다. 네. 그런 것들 뭐 또 뭐 하나 더 얘기하면 돈을 많이 푸니까 내수가 증진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내수의 그 소비력이 높아져. 특히 이제 굉장히 빈곤층들은 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네. 구매력이 높아져서 경기가 좀 활성화된다. 그 정도까지는 뭐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또 한 가지를 얘기하면 음. 그 기본소득을 하면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심사 기준이 되게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다 알아보고 찾아가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는 사실 그 심리적인 부담감이나 심리적인 비용 뭐 이런 낙인 찍힌다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한데 그 심리적 부담 때문에도 되게 복잡한 그 매뉴얼을 되게 심사숙고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활용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사회에 빚을 진 사람이고 이런 심리적 비용이나 부담이 되게 센 나머지 그 사람들도 잘 안 가게 되고 중간에 복지사가 끼지 않는 이상 굳이 그거를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도 활용이 잘 안 되는 거고 그런 것도 이제 기본소득으로 하면 단순화되고 그 사람들의 심리적 비용도 없어지니까 그냥 계좌에다가 그쵸. 그냥 자동으로 이체해주면 되잖아. 그렇지. 오늘 들어왔네? 부러워. 나도 좀 그런 일을 좀 안 하고 쌤이 거기를 가세요. 어디 나미비아로 가세요.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서 1조 달러 뭐 나미비아 달러 그거 받으라고요. 그죠? 그 짐바브웨 아닌가요? 그거? 맞아. 그건 짐바브웨고 짐바브웨네. 나미비아는 실제로 좀 적용을 했다고 그래요. 나미비아가 예전에 그 나라 아니에요? 아니야. 보츠와나인가? 그 나라. 이 짐바브웨가 지나치게 화폐 가치가 떨어진 나라고. 나미비아가 이제 요 기본소득을 한번 실험을 해본. 장점 얘기, 문제점도 간단하게 뭐 얘기를 하시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얘기 쪽으로 자꾸 이게 논의가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단점을 얘기하면 뭐 또 전혀 다른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방향상 네. 저희의 논의 방향이 해야 된다라는 걸로 좀 본인 생각 아니에요? 아니야. 본인의 바람인 것 같은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청취자분 안 느끼게 하면 되지 뭐. 알겠습니다. 이거 뭐 계속 비판하면 돼요. 비판해보세요. 뭐가 있는지.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쪽이 확실히 옳다라고 제 스스로 뭐가 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지금 이 자체를 흥미롭게 그냥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본인이 자기 입장을 가지셔야지 방관하시면 어떡해. 왜냐하면 좀 충분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 무르익지도 않은 상황이니까 여기서 함부로 한쪽 입장만 하면 그 자체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단점은 제일 흔히 얘기하는 게 이 돈을 어디서 갖다 마련할 거냐 재원 확보의 어려움. 왜냐하면 저도 이게 조금 알아보면서 이게 아주 핵심이 뭐냐면 예. 얼마를 줄 거냐예요. 이게 음. 과연 뭐 10만 원을 줄 거냐 5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 이거예요. 이거. 여기도 있어. 지금까지 논의됐던 게 그 기준을 뭘로 정하냐에 따라서 소득 배분이 해갖고 몇 %하고 뭘 이렇게 기준 나눈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음.
이를테면 이제 50만 원 정도를 전 국민한테 기본소득을 나눠준다. 그러면은 정확한 계산인지 모르겠지만 약 300조가 한 해 예산으로 쓰인대요. 근데 우리나라 현재 한 해 예산이 350조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해 예산을 거기다 다 털어버린다는 얘기라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현실적으로 조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거죠. 물론 뭐 이제 액수를 이제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한 10만 원씩 주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급 수준은 얼마냐에 따라서 문제인데 재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또 한 가지가 이거 돈 주면 일 안 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한창 일해야 될 젊은 사람들이 노동을 기피한다. 그냥 이거 받고 그냥 뭐 가늘고 길게 살지 뭐.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네.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놀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경기가 더 위축돼서 그러면은 이게 역설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GDP가 낮아지겠죠. 예. GDP가 낮아지면 낮아진 것에 한해서 기본소득이 지급되니까 지급되는 액수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50을 받았다가 그 나라 경기가 위축되면 50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40, 30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오히려 내가 일을 안 하게 됨으로써 기본소득은 더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흥미로운 조사를 하나 봤는데 네. 그 사람들이 이게 다 정말 그 기본소득을 주면 일을 안 할 것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 구성원 간 신뢰의 문제가 깔려 있다고 그쵸.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그게 사회적 핵심 예, 예. 신뢰의 문제가 깔려 있는 건데 기본소득을 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주면 그 전에 기본소득을 줬을 때 당신은 일할 것인가 일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일을 할 거라고 응답한 사람이 한 70%가 되고 이거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지만 그리고 일하는 시간을 줄일 거라고 한 사람이 한 20%, 그다음에 아예 그만두거나 이직하겠다고 한 사람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달리해서 기본소득을 주면 타인들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80%가 그들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을 열심히 할 거라고 하면서 남은 일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진짜 신뢰의 문제가 밑에 그렇죠. 깔려 있는 네. 건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 근로의욕 상실에 대한 비판은 계속될 것 같아요. 예. 기본적인 건 어쨌든 사회적 신뢰죠. 그걸 어떻게 쌓아서 만들어 가느냐인데 좀 전에 그 준쌤께서 얘기하신 건 아주 전형적인 우파들의 입장이네요. 어떤 거요? 일 안 한다 쟤네들. 신뢰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소득 할 거냐 말 거냐도 있고 그럼 뭐 100만 원 줄 거냐 50만 원 줄 거냐에도 있고 얘네들 100만 원씩 주면 다 놀아.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우파고 뭐고 떠나서 정치적인 입장이 특별히 없이 굉장히 그냥 나이브한 입장의 보통 사람도 야, 돈 그냥 막 주면은 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사실은 그냥 할 수도 할 있죠. 수 있죠. 근데 그게 우파적인 생각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 그 입장에서. 그러니까 좌파 우파라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네. 인간에 대한 신뢰죠. 문제. 네, 신뢰 문제죠. 얘네들은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소위 손에 돈 쥐어줘야지 얘는 일을 하는 존재다 인간이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신뢰죠. 그러니까 그게 신뢰도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좌파 우파로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파들은 인간을 좀 이기적으로 보니까 근데 이제 좌파만 해도 아무래도 같이 나눌 수 있다. 그렇죠. 기본소득 나눠줘도 인간이라는 게 꼭 그렇지 않아. 이렇게 좀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하고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진짜 문제를 네, 얘기 안 그게 했어요 지금. 뭐요? 그 기본소득을 나눠주면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시장의 통화량이 늘어나면 그 얘기. 물가가 올라가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필연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얘기를 하죠. 비판 논리 중. 예,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이거를 주기 전과 준 후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비판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보는 이제 입장들은 이제 보면 이제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고 나서 보면 주기 전과 준 다음이 딱히 정말 이 기본소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차이가 없을 거다. 네. 크게. 네,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는 거죠. 그렇게 반박을 한 번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뭐 네, 많은 반박 중에 나올 수 하나예요. 있는. 그러니까 하죠. 일단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경기에 타격을 주고 전체적으로 돈 다 주니까 베이스를 빵에서 20으로 다 올려주니까 결국 상대적으로 똑같은 거 아니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나눠줄 수 있는 기본소득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만약에 한국에서 준다고 해도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한 2, 30만 원 줄 것 같은데 그것도 많죠. 네. 근데 그 한 20만 원 준다 내 일을 안 한다? 그거 좀 이상하죠. 맥스로 해도 50만 원인데 50만 원 받고 한 달 동안 생활이 안 돼요.